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국내 최초의 가스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95번째로 산유국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지금은 가동을 멈춘 채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서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대 저장 용량 1,200만 톤. 울산, 부산 지역의 발전소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거죠.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58km 떨어진 동해가스전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송하고 지하 약 2km에 위치한 동해가스전 저장소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주입은 2028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연간 120만 톤 이산화탄소 주입에 따르면 약 1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규모고요. 저장 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동해가스전 인근의 추가 구조를 개발해서 총 약 이 프로젝트는 3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죠. 이 공장은 바로 옆 석유 정제 공장에서 배출된 가스를 가져오는데요. 이산화탄소만 골라 농축시킵니다. 액화 공정을 통해 98%의 순도 높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죠. 여기서 압력 차이를 이용해 온도를 떨어뜨리면 드라이 아이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 저장 탱크입니다. 3,700톤의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20톤짜리 이동 탱크에 저장, 운반하여 전국의 산업 현장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이동 탱크로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하루에 운반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400톤. 이제 새로운 용도로 쓰기 위해 출발합니다. 스마트팜 농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쪽에다가 납품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스마트팜에 도착했습니다. 농장 옆에 설치된 저장 탱크가 꽤 커 보이는데요. 운반해온 이산화탄소 3톤 정도를 주입할 예정입니다. 이쪽 차량 탱크에 있는 압력하고 농가에 있는 압력하고 압력이 같아졌을 때 균일하게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을 균합을 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농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가볼까요? 전체 규모 0.5헥타르, 그러니까 1,500평 규모의 농장. 오이, 토마토 등 농작물의 작황은 늘 일정하게 좋은 편입니다. 열흘에 한 번, 3톤에서 5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준 효과죠. 지금 여기 이제 온실에 도착하는 이게 파이프입니다. 탄산가스는 저희가 세팅한 농도 값에 맞춰서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열려서 공급되게 됩니다. 모든 게 환경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ppm 정도. 여기서는 550ppm으로 농도를 높여줬을 때 작물이 가장 잘 자란다고 합니다.
저희는 탄산가스를 비료로 불러요. 비료라는 거는 많이 쓸 수도 있지만 적정량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저희는 탄산가스를 적절한 비율로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식물 자체는 활력적으로 더 강하게 키울 수 있고, 탄산가스는 어떻게 보면 배출된다고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그걸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는 이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의외의 활약.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생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역시 한쪽에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가 있네요.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을까요? 지금 아크 용접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은 와이어가 나오면서 가스가 같이 분출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요게 차폐가 되지 않고 외부중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용접물이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요 용접물에 침투하게 되는 현상이 주로 발생하게 되죠. CO2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가스죠. 이게 없으면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밥심 이런 느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아닙니다. 대체 불가의 귀한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더 많은 상상력과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석유가 아닌 다른 연료를 쓸 수는 없을까요? 자동차를 마음껏 타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전기차가 있지 않냐고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건 전기차를 새로 사야만 가능한 일이죠. 또 제조 과정을 보면 전기차 역시 탄소 배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기되는 배터리도 환경 문제를 일으키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동차 연료만 바꿔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The main benefit of e-fuels is that it can be used in existing cars without making any changes. On one hand, it's really exciting because you have fuel in the car which is made out of renewable energy, water and carbon dioxide, which ideally comes out of the atmosphere, basically made out of nothing.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서 제안한 이 연료의 이름은 e-fuel. 만들 때 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탄소 포집 시설에서 잡아낸 탄소,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은 수소, 이 둘을 합성해 만든 e-fuel. 그렇다면 그 성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e-fuel을 주입한 자동차를 타고 도로로 나가봤습니다. Yeah, regarding performance of fuel consumption, as the fuel behaves the same as fossil fuel, there is no difference regarding fuel consumption. There is no need to modify the engine or the car itself or the software. You just can use the fuel and immediately reduce the CO2 footprint. 하지만 e-fuel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전기를 써야 하는데 그런 환경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We need lots of energy and therefore we need to go there where energy is cheap. And this is, for example, not Germany. Sufficient energy to produce these e-fuels in a big amount. And this is also a reason why we choose Chile
the southern part of Chile as the place, the location for the pilot plant, because there we have this renewable energy and there is no other industry that needs this energy. 연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내연 기관차를 탄소 중립차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기술 개발을 좀 더 서둘러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새로운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This legislation sets as an objective is that all new cars that are sold in Europe from 2035 will have to produce zero emissions. Now, if you look at the market technology developments at the moment, that realistically means that most of those cars are likely to be electric. But technologically, the legislation doesn't prescribe electric cars. So, for example, if somebody invests in cars which can run exclusively on e-fuels, for example, or hydrogen, other technologies which produce zero emissions, then those will be allowed to be sold. 자동차 생산 강국인 독일. 유럽연합의 조치가 있기 전부터 탄소 배출 없는 합성 연료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대학에선 직접 e-퓨얼 생산 설비를 갖추고 10년 넘게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e-퓨얼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 개발된다면 앞으로 충분히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Verschiedene andere. In der Europäischen Union ist der Beschluss, dass ab 2035 nur noch Fahrzeuge zugelassen werden können, die kein CO2 mehr ausstoßen, sowas. Und da würde im Prinzip ja ein E-Fuel eine Möglichkeit sein. Aber das ist letztendlich noch nicht.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e-퓨얼. 하지만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Würde man allerdings mit dem heutigen Netzstrom diese E-Fuels herstellen, der ja noch nicht CO2-frei ist, dann hätte man auch, weil man relativ viel Strom braucht, vielleicht sogar einen höheren CO2-Fußabdruck. Das heißt, es ist ganz wichtig, sich zu überlegen, wo kommt der Strom her? Ist der wirklich CO2-neutral? Das heißt, ich brauche entweder erneuerbaren Strom aus Photovoltaik oder Windenergie oder auch Kernenergie, Strom. 한편 무거운 전기 배터리를 쓸 수 없는 곳에선 액체인 e-퓨얼이 확실히 유용합니다. Es wird einen sehr guten positiven Beitrag haben. Bei der Luftfahrt ist noch ein Punkt wichtig. Da gibt es einen Nicht-CO2-Effekt über die Kondensstreifen, die 2025년부터 유럽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는 탄소 절감 연료를 혼합해 써야 합니다. e-퓨얼도 여기에 사용됩니다. Comment aussi pour l'aviation, on va utiliser des nouveaux carburants, ce qu'on appelle les Sustainable Aviation Fuel. Donc là, on a des gros programmes. Il y a soit les biocarburants, et là, il faut mobiliser de la biomasse, et la biomasse, c'est pas infini. Donc la source potentielle des biocarburants pour l'aviation, elle est limitée. Et puis, il y a ce qu'on appelle les e-fuels, donc la combinaison entre de l'électricité décarbonée et puis de l'hydrogène et puis du carbone. 계획대로라면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Our understanding of the way the market will develop is that it probably makes more economic sense for the bulk of road transport to go to electric vehicles. And that these synthetic fuels, e-fuels, will be more beneficial in aviation or in maritime because those are sectors where it's harder to electrify. 강력한 규제로 인해 대형 운송업계는 빠르게 탄소 중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죠. (2025년부터) 유럽으로 가는 노선에는 반드시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항을 실시했는데요. 화석 연료가 아닌 친환경 연료를 주입한 최초의 운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LA까지 가는 항공 노선에 이제 바이오 항공유가 급유가 됐었는데 다행히 운항도 잘 마쳤고 뭐 여러 가지 안전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기존 항공유와 동일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았던 정유사들,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앞으로의 탄소 감축이 1번일 것 같고요. 지속가능 항공유라든가 바이오 선박유 이런 것들의 개발을 통해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현장인데요. 친환경 연료를 모아놓은 거대한 탱크. 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트리글리세리드 기반의 유지입니다.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반응로를 거쳐 물로 세척하면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제조됩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선사에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 선박유의 경우는 폐식용유 기반의 바이오 디젤 30%와 이제 기존 선박유 70%를 블렌딩을 해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24% 정도 이제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유선이 왔습니다. 대형 선박에 연료를 배달하는 급유선. 최근 들어 바이오 연료 배달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에 2,000톤의 연료를 싣는 작업. 앞으로 수출용 선박들은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배출 규제에 맞춰 더 자주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1960년대에) 세계 최초로 환경보호법을 제정했던 나라 스웨덴. 전기 사용량의 6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 (2021년) 이전에 본 적 없는 장비 하나를 선보였습니다. Going fully electric and autonomous. And to add fossil-free steel to this product was a natural next step for us. (9개월) 후 한 번 더 진화된 무탄소 철강 장비를 생산해 판매 실적을 기록합니다. This is an event. This is a happening. This announcement today will make headlines around the world. 이 자리에는 무탄소 철을 생산한 철강 회사도 참석했죠. And we're very proud to have been able to develop this. We don't produce it commercially in an industrial level yet, but we have been able to develop to deliver about 500 tons to our customers already, which proves that the technology works. Wow. 건설 장비 생산업체와 철강 회사의 오랜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In 2021, during June, we achieved a very satisfactory result of producing this first lots of fossil-free sponge iron. And then our top management and Volvo Group top management had a discussion, and we agreed that it would be great thing to
try this fossil-free steel also in an actual product, and who made the first vehicle based on fossil-free steel already later that year. 실험에 성공한 후 기존의 생산 공정에서 점차 탄소 배출 없는 공정으로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And then we will take about 1 year to shift from this current technology to the new one. And after we have fully commissioned the new investment project, then we will be able to make steel without fossil carbon emissions. So around 2030, HHAB will transform the complete Nordic production system to this new technology, fossil-free steel. Will be complete. And with that, we will remove 10% of Sweden's CO2 emission as a country and 7% of Finland's CO2 emission. So it's a huge step of transformation. 사막 위의 도시 아부다비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 전 세계 철강 업계에서 300명 가까이 참석한 국제 컨퍼런스. 철강 생산의 탄소 중립 기술이란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Steel is responsible for around 8 to 9% of the global carbon emissions. And it's the biggest emitter from all the industry. So it's very logical that steel sector decarbonization plays an essential role for the global climate progress procedure. But I think if you look at the world globally and you look at the transition, I think steel is going to be the material which makes the decarbonization of the world economy possible. 발표된 기술 중에 우리나라 철강 기업의 기술이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특히 값싼 원료를 가져와 고급 철강을 만든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좀 저급 원료, 지금 보로에 쓰는 저급 원료를 써서 고급강을 만드는 그런 생산 루트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형 수소환원 제철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포스코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상업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소환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Very interesting technology, also with respect to probably the use of less qualitative iron ores could be very interesting technology that can be interesting also to roll out in other countries and other companies. So I think many companies are talking and are interested in conversating with POSCO. And we continue now the partnership and hav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our partnership. Well, we are a strong believer in the HyREX technology. Otherwise, we would not support strongly POSCO in that. 가장 큰 관심은 얼마나 빨리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가. 각 회사들의 움직이는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쪽의 기술 개발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소환원 쪽을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도 좀 많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약 10,000톤의 철을 생산하는 대규모 제철소. 이곳은 지금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고로로 대변되는 샘물 제조 방식을 벗어나서 석탄을 수소로 완전히 대체함으로 해서 CO2 발생 없이 샘물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이제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철강을 만드는 방식을 보면 주 원료인 철광석을 석탄과 함께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서 산소를 제거해 철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죠.
여기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대신 수소를 사용하면 산소와 수소가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만 나오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수소를 쓰게 되면은 배출되는 가스에 함유된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대기로 배출되는 CO2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청정 제철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원료 사용입니다. 철을 만드는 원재료 철광석. 가루 철광석을 가공 없이 직접 사용하는 건데요. 유럽의 경우 철광석을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생략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고품위 철광석을 펠렛 형태로 제조를 별도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와는 다르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수소환원 제철 공법은 이 분철광석을 수소 유동 환원로에 바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원이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한 가루 철광석. 이 원료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2003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식 수소 환원 제철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용융로는 전기로로, 석탄은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에 맞는 조건을 최적화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입니다. 수소 환원된 철가루를 용융을 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수십 번, 수백 번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소 환원 제철의 설계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쏟은 만큼 점차 완성을 향해 가는 수소 환원 공법. 목표는 2030년 실제 상용화입니다. 연간 수십만 톤 규모의 시험 설비를 구축을 해서 2030년 전까지 상용 규모의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0여 년간 해온 제철 방식을 바꾸고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큰 전환을 시작한 사람들. (2030년) 탄소 중립 철강 100만 톤 생산에 도전.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술이고 인류를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독립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경쟁사보다도 성취한 면이 많고 희망적이기 때문에 다 힘을 합쳐서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로 경쟁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하는 나라가 크게 앞서게 될 텐데요. 이미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는 이제 상용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Well, I'm very impressed by the concept of reducing the energy consumption it takes to make steel. So that was very exciting.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연구에서 유럽, 일본의 경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개발하고 있습니다. So far, there are 12 production sites and 그에 반해 우리나라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은 더 뛰어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철강회사가 철 다배출 업종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 특히 한국은 GDP의 30% 수준이 제조업 기반입니다. 거기다 인당 그 철 생산에 대한 소비량도 높고요. 전후방 산업인 자동차, 가전, 그리고 후판인 조선 등에 대한 영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전환하느냐, 그리고 탄소 중립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후방 그 기간 산업에 대한 탄소 중립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철강은 그 산업의 기본 소재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CO2 없이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게 결국 기술입니다. 근데 기술이라는 게 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와 또 민간, 학교, 연구소 이쪽이 좀 다 같이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협업이 더 가속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그리고 철강을 우리가 자급하지 못하면 뭐 그 후방 산업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철강은 이 기술은 국가적인 어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깊은 관심과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창의적인 기술로 탄생한 수소 환원 제철.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기술입니다.